지금부터 하는 건 회계란다. 세무 2급하고 차이가 나는 거 할게요. 자, 256페이지 주관식 2번으로 갑니다. 256페이지 주관식 2번. 요거 잘 나오거든요. 2번. 자, 볼게요, 2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아름은 종합 원가 계산에 따라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자, 이제 밑줄. 요게 이제 달라요. 뭐냐면, 밑줄. 자, 재료는 공정 초기에 80%가 일단 투입이 된대요. 승질나지?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빵으로 따지면 뭐라고 할까? 재료? 뭐라고 해야 돼? 뭐 생각이 안 나네. 그냥 뭐 초코라고 하면 초코를 그냥 공정 초기, 그러니까 밀가루를요, 그냥 빵으로 따지면 밀가루를 80%는 처음에 그냥 다 쏟아붓는 거예요. 80%만. 알죠? 쏟아붓고, 그 다음 계속 밑줄, 완성 시에 나머지가 투입. 그럼 나머지는 몇 프로예요? 그렇죠? 완성 시에 20% 나머지가 투입되는 거예요. 그죠? 256. 주관식 2번입니다. 자, 이건 가공비는 안 달라져. 무조건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합니다. 그래서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자, 기초 제공품과 단기 착수액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고, 밑줄, 완성품 수량이 25,000개, 밑줄 치시고.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기초 제공품이 3,000개죠? 보이세요? 기초 제공품 3,000개 완성도 몇 프로예요? 맞죠? 50%죠, 50%. 50%고. 단기 착수분이 27,000개잖아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준 기초 제공품하고 단기 착수액은 제공품 계정 어디 준 거예요? 차변 준 거죠, 여러분들. 우리 여기 제공품, 우리 선입선출법이래. 우리 그 종합원가 계산에서 평균법이든 선입선출법이든 제공품 티계정 그리잖아요. 물량 흐름 파악할 때 어떻게 파악하냐면 기초 제공품이 수량이 3,000개. 3,000개고. 그 다음에 단기 투입분이 27,000개잖아요. 여러분, 27,000개. 그리고 단기에 완성된 수량이 몇 개래요? 단기 완성품. 25,000개. 그죠? 25,000개. 그럼 기말 제공품 자연스럽게 몇 개가 되는 거예요? 5,000개가 되는 거죠. 5,000개. 그죠? 5,000개. 5,000개라는 뜻이 되겠지. 예. 자, 그리고 이제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30%랍니다. 밑줄.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30%. 그 제가 설명한 거에 아마 있을 거예요. 완성도 이꼬르 위치라고. 처음 안 보신 것 같은데. 완성이 30% 됐다라는 건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 30% 놓여져 있다 그 뜻이에요. 완성도가 80%면 만드는 과정이 80%에 놓여져 있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원가 회계에서 시험 예처럼 그지같이 낼 거예요. 재료 어느 시점에 투입하고 또 어느 시점에 투입하고 또 어느 시점에 투입하고. 그렇죠? 그럴 때는 완성도 이꼬르 위치로 생각하셔서 그림 그리시면 초반에는 바로바로 얘의 완성도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계속 해보기 무슨 말인지 좀 이따 설명하고. 자,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30%일 때 선입선출법에 따른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선입선출법의 윗줄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선입선출법은 반드시 단기 완성품을 어떻게 짜갈라야 돼요? 선입선출법은 뭐부터 먼저 완성이 돼요? 그렇죠? 우리 선입선출법은 1번 기초 제공품부터 먼저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 3,000개가 먼저는 뭐야? 먼저 단기 완성이 되고요. 그죠? 그럼 나머지 2번. 나머지가 단기 착수분해서 그 다음 완성되잖아요.
이거 안 되면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꼭 선의선출법은 기초 제공품이 단계 완성된 것과 단계 투입분이 단계 완성된 것을 짜갈라 놓으셔야 된다라는 게 핵심. 자, 그리고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 왼쪽에 있는 기초 제공품 3,000개 있죠? 왼쪽에 있는 기초 제공품 3,000개는 작년도 거예요? 올해 거예요? 작년도 거예요, 작년도 거. 얘는 작년도 거잖아, 작년도. 그죠? 얘는 작년도인데, 얘 있죠, 요. 아이고,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야. 얘 있잖아요. 제가 분홍색으로 한 거 있죠? 얘는 작년도 거예요? 올해 거예요? 올해 거예요. 다른 말, 다른 말. 얘는 작년도에 만들다만 게 3,000개인 거고, 얘는 작년도에 만들다만 3,000개를 올해 완성시킨 거예요. 다른 뜻입니다. 의미가 달라야 해. 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왼쪽 거는 내가 여러분 자동차로 따지면 자동차를 만약에 내가 작년도에 30%만큼 만들다 말았어요. 됐죠? 그럼 오른쪽은 뭐예요? 작년도에 만들다만 자동차 3,000개를 올해 완성시킨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올해 추가로, 그러니까 작년도에 만들다만 걸 올해 완성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재료를 몇 프로 더 투입했고, 우리가 가공비가 사람과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몇 프로만큼 작업했냐 그 뜻이에요. 다른 의미입니다. 이 둘은.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리셔야 돼. 지금 기초 제공품 완성도 50%라고 여기 돼 있죠. 여기 수량 기초 제공품이 완성도가 50%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네? 그러면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이거 좀 지우고. 얘가 0% 시점, 얘가 100% 시점. 그리고 지금 기초 제공품이 완성도가 50%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음, 기초 제공품이, 50% 있고요. 50% 맞죠? 그리고, 기초 제공품이 50% 시점에 위치했다는 뜻이고, 되셨죠? 그럼 기초 제공품이 50% 시점에 위치했다라는 건, 그럼 작년도까지 50%만큼 작업하다 말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여기까지가, 전기에 작업한 양. 전기 작업. 여기까지가 전기에 작업한 거죠, 여러분. 전년도에 작업하다 만 거. 그죠? 여기까지가 전년도에 작업하다 만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음, 단기에 추가 작업해서 완성시킨 거고요. 색깔 구분하면, 요거. 그죠? 요게 단기에 추가 작업한 해야 100%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여러분들? 요 그림?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재료는 공정 초기에 몇 프로 투입한대요? 그죠? 요 0% 시점, 요 0% 시점에 재료 80% 넣는데요. 그죠? 80% 넣고 나머지 20% 어제 나머지를 투입한대요. 완성시니까 요때 나머지 재료 20% 투입하는 거예요. 요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초제용품이 작년도에 만들다 만 거잖아, 3,000개가. 그러면 작년도에 내가 이 3,000개를 딱 만들기 시작할 때 재료 80% 넣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빵으로 따지면 기초가 어저께라고 생각해, 어저께. 내가 어저께 빵을 3,000개를요, 50%만큼 만들고 집에 간 거예요. 50%만큼 만들고 집에 갔는데, 그 빵에 초코는 일단 80%를 이미 처음에 다 넣고 시작을 했어. 했죠. 그리고 50%만큼 만들고 집에 간 거예요. 했죠. 그럼 빵은 지금 50% 시점에 위치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50%만큼 완성된 빵 있죠? 어저께 만들다만 빵 50% 안에 초코 몇 프로 들어가 있어요? 초코 몇 프로 들어가 있어요? 덜 보지 마시고.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여기는 상상 못하면 재료비 완성도 구하는 게 가장 빡치거든요, 이런 문제는. 요때 0% 시점에 이때 초코 80% 넣고 완성되었을 때 마지막 초코 20%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어저께 빵을 만들기 시작할 때 초코 80%다 투입했겠죠? 그리고 50%만큼 만들고 집에 갔잖아요. 50%만큼 만들다만 빵에 초코 몇 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80%예요, 80%.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여기에다 제가 어저께 만들다만 빵 3,000개 안에는 초코가 80%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적은 게 재료비의 완성도예요. 재료비 완성도. 요 재료비 완성도 파악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죠? 요거 이해되시겠어요? 완성도. 물론 우리가 완성도는 단기의 완성품 한 산량만 구하면 되니까 전기 건 안 구해도 돼요. 근데 전기 걸 내가 못 구하면 단기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저께 만들다만 빵 3,000개 안에는 초코가 80%만큼 들어가 있다 그 뜻이에요. 오케이? 예. 자, 그다음에 가공비. 우리 가공비는 여기 있죠. 이 가공비는 어떻게 돼 있냐면 가공비는 여기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라는 건 사람과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아요. 사람과 기계는 정해진 작업 수순에 따라서 꾸준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팍 이렇게 하면 고장나요.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어저께 이제 사람과 기계예요. 쿠키 말고. 그러면 내가 어저께 시작했죠. 어저께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기 점선정 찍는 게 꾸준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어저께 꾸준하게 내가 50%만큼 사람과 기계가 빵을 만들다 말았으니까 50% 시점에 놓여져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어저께 만들다만 빵 3,000개는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몇 프로 작업한 거예요? 50%. 그래서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완성도를 주는 건 가공비의 완성도 주는 거예요. 무조건. 왜? 거기까지 있다라는 건 사람과 기계가 거기까지 꾸준하게 했으니까 거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종합원가 계산의 완성도는 무조건 가공비 완성도예요. 꾸준하게 이거야. 내가 몇 퍼센트 정도 꾸준하게 한 정도에 따라서 위치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 주는 이 완성도 뭐 50% 완성도 30% 이건 가공비 완성도라고요. 요 두 개 이제 완성도라는 건 완성도라는 건 무조건 가공비 완성도예요. 재료비의 완성도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재료비도 가공비처럼 투입하면 완성도가 똑같아요. 알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기초 제공품의 가공비의 완성도가 50%,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의 완성도가 30% 이렇게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래서 여기 어저께 만들다만 빵 3,000개는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50%만큼 작업을 했다. 그죠? 요 빨간색이 가공비의 완성도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완성도 구하시려면 상상도 잘 해보시고 내가 실제 초코를 넣는다고 생각하고 하시고. 그죠? 그리고 항상 완성도 이꼬르 위치니까 재료를 몇 프로, 언제 몇 프로 투입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이따가 할 공손에서도 우리가 위치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완성도 몇 프로 하면 거기 위치가 몇 프로다 뜻이에요. 됐죠? 네. 자, 네, 화면 보시면. 음.
자, 그리고 여기가 단기 투입분이 27,000개. 그렇죠? 그다음에 단기 완성품 25,000개, 기말제용품 5,000개. 그랬어요, 이거. 음. 자, 그리고 아까 했었지만 여기 있죠? 기초 어저께 만들다만 빵 3,000개가 오늘 먼저 완성이 3,000개가 되는 거고, 나머지 22,000개는 단기에 막 만들기 시작한 빵 27,000개에서 22,000개가 완성이 되고, 나머지 5,000개는 오늘 만들기 시작한 빵 27,000개 중에서 5,000개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요. 아, 오케이. 응, 응. 자,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거. 그럼 이건 어저께 만들다만 빵 3,000개를 오늘 완성시키기 위해서 쪼코 몇 프로 더 투입했고,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더 추가로 몇 프로 작업했냐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것도 그림을 보셔야지, 그림을. 보시죠, 그림. 얘는 어저께 만들다만 걸 오늘 완성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투입한 재료, 추가로 사람과 기계가 작업한 정도를 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여기. 자, 그럼 우리가 어저께 빵을 50%만큼 만들다 말았잖아요. 맞죠? 빵을 50%만큼 만들다 말았고, 추가로 50% 꾸준하게 더 작업하면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어저께 만들다만 빵 3,000개가 오늘 완성이 되자 추가로 50% 꾸준하게 작업하면, 그죠? 그러면 어저께 만들다만 빵 안에 쪼코 몇 프로 들어가 있어요, 아까? 80%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어저께 만들다만 빵이 50% 있잖아요. 그럼 오늘 완성시키려면 50% 추가로 가공해야죠. 오늘 와가지고 추가로 50% 가공해야 어저께 만들다만 빵 3,000개가 오늘 완성이 되잖아요. 그럼 오늘 완성될 때 추가로 쪼코 몇 프로 더 투입하면 돼요? 20%, 20%. 맞죠? 이미 어저께 80% 투입하고 집에 갔잖아요. 갔으니까 오늘 완성을 시키려면 나머지 재료 20% 완성 시점에 투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20%다는 20%. 그래서 어저께 만들다만 빵 3,000개 이미 쿠키가 80%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오늘 완성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쪼꼬는 20%만 더 투입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되셨어요? 자, 그리고 어저께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50%만큼 작업을 해가지고 50%만큼 만들고 집에 갔잖아요. 그럼 얘를 완성시키려면 추가로 몇 프로 더 꾸준하게 작업하면 돼요? 50%. 맞죠? 근데 조심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정확하게는, 이건 좀 조심해야 돼, 진짜. 여기 있는 50%는 정확한 숫자로는 뭐냐면 1 빼기 50%예요. 왜? 이건 어저께 꾸준하게 한 거고, 어저께 꾸준하게 50% 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50% 꾸준하게 작업해 완성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40%면, 이때는 얘가, 그렇죠. 얘가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60%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어저께 꾸준하게 40%만큼 작업을 했으니, 오늘 꾸준하게 60% 추가로 더 사람과 기계가 작업을 한다면, 오늘 어저께 만들다만 빵이 오늘 완성된다 그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 공식 세울 수 있으셔야 돼요. 요 공식. 요 공식이 뭐냐면 100%에서 100%에서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빼면 돼요. 맞죠? 오늘 왜? 이거는 오늘 완성된 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00% 완성됐잖아요. 이 중에서 작년도까지 꾸준하게 작업한 걸 빼내면 작년도까지 꾸준하게 작업한 걸 빼내면 올해 꾸준하게 작업한 걸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 공식 세워야 되는 게 아마 있어요. 우리 시험에. 됐죠? 음.
그래서 꼭 왼쪽하고 왼쪽에 있는 기초제공품하고 오른쪽에 있는 기초제공품은 다른 의미다라고 기억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알죠? 왼쪽은 어저께 여러분들이 끓이다만 라면이고 오늘 이 오른쪽에 있는 기초제공품은 어저께 끓이다만 라면을 오늘 완성시킨 거예요. 다른 의미, 다른 말.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여러분,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 있죠? 얘는 절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을 자동차로 따지면 단기에 자동차를 막 만들기 시작해서 단기에 완성 다 시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단기에 막 시작해서 단기에 완성시켰으면 단기에 사람과 기계가 모든 작업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단기에 재료 다 넣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고민하실 필요 없이 단기 착수, 안 나와.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은 무조건 완성도가 100%예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진짜. 단기에 막 시작해서 단기 막 끝냈다. 그럼 단기 모든 짓을 다 한 거예요. 재료도 다 투입하고 사람과 기계도 다 계속 꾸준하게 단기만 한 거고 작업을. 알죠? 자, 이제는 기말 제공품 5,000개. 요거. 자, 그러면 기말 제공품은 지금 완성도가 여러분 30%라고 돼 있죠? 30%. 기말 제공품은 완성도가 여기 있어요. 30%.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거예요. 30%요 시점에. 여기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말 제공품은 다 어디서 남아있는 거냐면 단기 투입분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평균법이든 선의선출법이든 기말 제공품은 전부 다 단기 투입분에서 단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즉 단기에 이거예요. 단기에 내가 빵을 27,000개를 막 만들기 시작했어. 여기에서 22,000개는 완성이 된 거고 나머지 5,000개는 30%만큼 만들고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림으로 보면 그럼 내가 시작할 때 오늘 시작 단기 착수 단기 시작할 때 초코 80% 넣었잖아요. 넣고 30%만큼 만들고 오늘 집에 간 거죠. 이건 오늘 집에 간 기말제공품이니까 오늘 집에 갔어요. 그럼 30%만큼 만들다만 빵 안에 쿠키 몇 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쿠키 몇 프로? 네? 80%? 아니 30% 지금 만들다만 빵에 쿠키 0% 시점 80% 투입하잖아요, 여러분들. 투입하니까 80%만큼 투입되고 30%만큼 만들고 집에 가서도 쿠키는 80%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유진스가 내가 만든 쿠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어, 왜요? 약간, 몰라. 뭐요, 인생 이따구로 살았어요. 그래서 미안해요. 표정 안 좋으신데, 모르시는가? 요즘 트렌드를 몰라. 무슨 소리야? 자, 할게요. 그래서 오늘 남아있는 빵 30% 안에는 초코는 80%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알죠? 사람과 기계는 꾸준하게 30%만큼 작업을 한 거고. 자,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곱셈이잖아요. 곱셈.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완성품 환산량은 단순 수량의 완성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000개 곱하기 0.2에서 600개. 이거 처음 보시면 안 돼요. 3,000개 곱하기 55, 1,500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26,600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의 전체 완성품 환산량은 다 더하면 25,000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안 좋으신데? 여기 곱셈이잖아, 여러분들. 이거 종합원가 계산 다시 한번 보세요. 영상 보셔야 돼. 이건 이해 안 되시면 영상을 보셔야 이해가 되시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 할게요. 원래는 여기서 끝인데, 우리 시험에는 가끔씩 그 기말 제공품 원가하고 완성품 원가 물어봐요. 그죠? 그래서 교재 볼게요. 교재 보니까, 교재에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가 작년도에 재료비가 150만 원 투입됐죠? 작년도에 재료가 150만 원만큼 투입됐고 가공비가 225만 원만큼 투입됐고 작년도에요. 그죠? 요거. 그 다음에 단기 투입한 재료가 2,926만 원. 그리고 단기 투입 가공비가 5천만 원이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그죠? 지금부터는 혹시나 이제 시험에 높아지면 5단계까지 구하라고 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이거 아닌데? 이거 적을게요. 지금부터 하는 건 그냥 문제 없는 겁니다. 자, 기초 제공품이 재료비가 얼마 있냐면 150만 원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재는 재료비란 뜻이 그냥.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의 가공비는 225만 원.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단기 투입분의 재료비가 단기 얼마 투입됐냐면 2,926만 원이고요. 가공비가 얼마가 투입됐냐면 5천만 원이 투입됐어요. 이게 뭐냐면 3단계 원가 요약한다. 원가를 요약한다. 원가 요약은 뭐가 정해진 방법 없어요. 그냥 문제에서 준 거 그냥 적으시거나 아니면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원가를 요약. 그래서 기초 제공품과 단기 투입분의 재료비가 얼마, 가공비가 얼마 이거 적는 거예요, 그냥. 진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마지막에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단기의 완성품 원가하고 기말 제공품 원가를 물어봐요. 원가. 우리가 원가는 금액이잖아요. 금액은 뭐 곱하기 뭐예요? 수량 곱하기 단가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 있는 완성품 환산량이 의미하는 게 뭐냐? 완성품 환산 수량이에요, 이거. 완성품으로 바꾼 수량. 그러니까 여기 환산량이 완성품 환산 수량의 줄임말이에요. 왜 여기다 적어놨냐? 완성품 환산량. 이게 수량의 숫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구해야 되죠? 방금 수량 곱하기 단가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단가 구해요, 단가. 맞죠? 2단계에서 이미 수량은 구한 거예요. 근데 종합원가 계산은 그냥 수량 쓰는 게 아니라 완성품으로 바꾼 수량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단가도 완성품으로 바꾼 단가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해사항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를 하면 할수록 못해. 논리적으로 따라와서 논리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4단계가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구한다라고 해요. 수량이 완성품 환산 수량이니까 단가도 완성품 환산량 하나당 금액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논리적으로 오셔야지 숫자까지 겹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거. 논리적으로 계속 따라오신 다음에 문제를 냅다 푸시면 원가회계에는 그게 원가회계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이해사항도 있고 숫자가 복잡하면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이 많아요. 훨씬 더. 논리적으로 오셔야 돼 그냥. 자, 근데 우리가 단가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총 원가를 수량으로 나누자. 일단은 총 원가를 수량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여기는 그냥 수량 쓰는 게 아니라 완성품 환산량 단가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는 분모도 완성품 환산 수량으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게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구하는 공식. 논리적으로.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선입선출법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배우신 선입선출법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은 뭘 쓰냐면 이거 혹시 배우셨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입선출법에서는 완성품 환산량이 단기 작업량만 의미해요. 응? 단기에 작업한 분 여기 이거 여기 보시면
작년도에 어저께 내가 초코 80% 넣었으니까 추가로 넣을 초코 20%만 고려한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어저께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빵을 만들고 집에 갔으니까 오늘 추가로 50%만 꾸준하게 더 작업하면 어저께 만들다만 빵 3,000개가 오늘 완성이 된다. 요거니까 이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 자체가 단기 작업한 것만 고려하는 거예요. 단기 작업량만 고려한다.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에 대응되는 원가도 단기 투입 원가만 고려한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우리 여태까지 분자와 분모는 대응돼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분모가 단기 쓰면 분자도 단기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기초제공품의 의미가 없어요. 완성품 환산량 단가 구할 때 의미 없습니다. 아시죠? 보고. 근데 이게 평균법이면 평균법은 평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게 평균법이면 평균법은 기초제공품하고 단기 투입분을 더한 평균 개념으로 운영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법은 전기 작업량과 단기 작업량이 더해진 평균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법의 원가도 뭘 쓰냐면 전기 작업량에 대응되는 원가가 기초제공품 원가잖아요. 그리고 단기 작업량에 대응되는 게 단기 투입 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법은 완성품 환산량 자체가 전기 작업량, 단기 작업량을 더한 평균 개념이니까 분자도 전기 작업량에 대응되는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작업량에 대응되는 단기 투입 원가를 더한 평균 개념이다라는 논리를 쓰고요. 선의선출법은 완성품 환산량 자체가 단기 작업량만 의미하는 거니까 대응되는 원가도 단기 투입 원가만 고려합니다. 이걸 이해한다고요? 못해요. 그렇죠? 못하니까 그냥 논리적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죠?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원가액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미궁수 빠져들었을걸? 분명히. 그죠? 그래서 원가액 못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할 건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강사가 따라오세요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와야 돼,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알죠? 그리고 냈다 푸는 거야, 계속. 자, 그럼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는 26,600개가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잖아요. 그죠? 4단계 구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26,600개가 재료비의 전체 완성품 환산량이죠. 맞죠? 그러면 당연히 위에 있는 분자도 재료비만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재료비와 가공비의 투입 시점이 달라서 완성품 환산량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응되는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도 재료비랑 가공비를 각각 구해야 됩니다. 투입 시점이 다르니까. 만약에 투입 시점이 똑같다면 이 두 개는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전체가 26,600개잖아요. 여기. 26,600개. 여기에 대응되는 분자도 재료비만 와야 되겠죠. 재료비만 와야 되는데 그게 단기 투입 재료비만 와야 된다라는 분자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기 투입 재료비가 2,926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2,926만 원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면 끝난다. 여기서부터 포기하지. 논리적 오시라니까, 논리적으로. 무조건이에요, 여기는. 그죠? 그냥 이해하려고 하시면 숫자도 안 맞아요. 이거 나누면 계산기. 29, 26, 00 나누기 26,600개. 그럼 1,100원 나와, 1,100원. 하면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하나당 금액은 1,100원이 나오면 해답이 없어요. 해답은 요거까지 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혹시라도 여기서 내가 건질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으니까 1,100원이고 그러면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전체 25,000개잖아요. 그럼 똑같이 분자에도 가공비만 와야 되겠죠.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 구하는 거니까. 맞죠? 근데 여기에도 뭐만 와야 돼요? 분자에. 단기 투입 가공비만 와야 되겠지.
됐죠? 그럼 단기 투입 가공비가 5천일 겁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얘가 2,000원. 그래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은 2,000원. 요렇게. 되세요? 그럼 우리 시험에서 요거 물어볼 거거든요. 뭐냐, 기말 제공 원가, 기말 제공 원가만 일단. 기말 제공품 원가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말 제공 원가는 기말 제공품 수량에다가 기말 제공품 단가 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논리적으로 따지면 기말 제공품 수량에다가 기말 제공품 단가 곱하면 되겠죠. 근데 그냥 수량 곱해요? 그냥 단가 곱해요? 아니요. 완성품 붙여야 돼. 앞에 무조건 완성품 환산 수량, 완성품 환산 수량 단가 이렇게 해야 돼. 무조건 여기는. 그래서 여기가 기말 제공품의 수리 그냥 수량이 아니라 완환이라게 완성품 환산량. 그리고 그냥 단가가 아니라 완성품 환산량 단가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냥 수량, 그냥 단가 쓰면 원가가 왜곡이 되거든. 이렇게. 그러면 지금 기말 제공품의 기말 제공품의 여기가 기말 제공품이죠. 이쪽이.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게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 수량이에요. 맞죠? 이게 제가 동그라미 친 게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 수량이 4,000개인 거고 기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 5,000개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 수량이 1,500개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기말 제공품 5,000개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4,000개죠. 4,000개에다가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이 1,100원이잖아요. 1,100원. 여기 4,000개 곱하기 1,100원. 네, 그러면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게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 원가가 돼요.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 원가. 자, 그리고 기말 제공품 5,000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이 1,500원, 1,500개잖아요. 자, 1,500개. 여기에다가 단가 곱해야 되니까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 2,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하면 우리가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의 원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총원가는 직제, 직로, 재간의 합이 총원가잖아요. 그러면 가공비가 뭐 더하기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원가 회계에서. 직로 더하기 재간이 가공비예요. 그러면 기말 제공품의 직제, 기말 제공품의 직로 더하기 재간하면 기말 제공품의 총가 나오겠죠. 했죠. 근데 그게 전부 다 그냥 수량, 그냥 단가가 아니라 완성품 환산량, 완성품 환산량 단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이유가 제일 중요하고, 요거. 완성품은 안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실제 여러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258페이지거든요. 258페이지 가보세요. 258페이지 10번.